안녕하세요. 데니얼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보이스캐쳐 USB-C 타입 콘덴서 마이크입니다. 이 영상 역시 보이스캐쳐 USB-C 타입 마이크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넓은 수음 포용력과 다양한 주파수 대역대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꽤나 명확하게 수음할 수 있습니다. 7월 초 기준으로 69,800원의 보급형 콘덴서 마이크로 ASMR 인터넷 방송, 유튜브 용도로 적합한 마이크입니다. 언박싱을 진행하면서 보이스 캐쳐 USB-C 마이크의 구성품을 알아보겠습니다. 스탠드 분리형 콘덴서 마이크 본체, 팝 필터 하나, 설명서 하나, USB-C to A 케이블 1개가 들어있습니다. 스탠드 포함한 무게는 497g, 본체는 219g이고요. 팝 필터 포함한 전체 무게는 539g입니다. 알루미늄 소재로 제작해서 가벼운 무게의 이동 편의성이 꽤나 좋은 편입니다. 사용하시기 전에 보이스 캐쳐 마이크 사용 방법 그리고 매뉴얼을 정독 후 이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치차량과 호흡의 유입을 막아주는 팝 필터를 기본 제공하고 있어서 좀 경제성도 높은 편이고요. 유연한 밴드 타입으로 탈부착이 쉽고 편리해서 그 녹음 환경에 맞춰서 장착 및 탈착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 팝 필터 끼우기가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는 제품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홈에 구멍에 맞춰서 밀어서 끼워야 된다든가 이럴 때는 또 탈착이 좀 아쉽거든요. 그리고 기본 제공되는 직결 케이블은 USB-C to A입니다.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최근 랩톱 및 PC 대부분 보면은 USB-C 포트만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개선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보이스 캐쳐 콘덴서 마이크는 그 팬텀 파워미의 XLR 케이블을 이용하는 그런 전문가용 마이크는 아닙니다. 가격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6만 원 후반대로 뭐 보급형 가격대이긴 하지만 성능은 유튜버 콘텐츠 제작하는 후시 녹음용으로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볼륨 조절은 버튼을 좌우로 돌려서 쉽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레코딩 모드 제어는 볼륨 버튼을 한번 터치할 때마다 변환이 되는데요. 이때 그린은 표준, 레드는 음소거입니다. 2초간 길게 터치하면 블루 컬러로 LED 상태 창이 변하면서 노이즈 캔슬링 모드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하드웨어 스펙을 보면 비트레이는 24비트로 다른 제품과 유사한데요. 샘플 레이트가 192kHz로 초고속 오버 샘플링을 지원을 합니다. 음원을 재생할 때는 24비트 48kHz 그 이상은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요. 근데 오디오 녹음한 걸 편집할 때는 확실히 비선형 처리 부분에 있어서는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이스 캐쳐 마이크는 단일 지향성입니다. 그래서 정면에서 가장 명확하고 선명한 보이스가 수음이 되고요. 좌우측으로 벗어날수록 보이스 감도가 레코딩되는 음성의 강도가 낮아집니다. 이런 부분 참고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스펙을 봤을 때 응답 주파수는 50에서 2마헤르츠로 일반적인 콘덴서 마이크의 그 주파수 영역에 도달하고 있고요. 그래서 배음도 괜찮은 편이고 고음에서 살짝 부스터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번에는 실제 보이스 캐쳐 마이크를 사용을 해서 필드에서 사용해 보기 위해서 오픈 브로드캐스트 소프트웨어인 OBS 스튜디오로 온라인 강좌 콘텐츠 제작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실제로 보이스 캐쳐 마이크를 사용을 해서 녹음을 해 봤습니다. 아이맥 혹은 맥북에 연결했을 때 곧바로 마이크로폰, USB 마이크로폰이라고 자동으로 플러그 앤 플레이 인식이 됐고요. OBS 스튜디오 프로그램이나 혹은 맥의 시스템 설정 사운드에서 입력을 USB 마이크로 입력을 해 주면은 자동으로 인식이 되고 그다음에 녹음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기존에 여기 현장 스튜디오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업용 마이크에 비해서 퀄리티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실제 담당자분도 녹음된 결과물을 듣고 굉장히 놀란 그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콘텐츠 라이센스 문제 때문에 이 결과를 보여드리지 못하는 게 좀 아쉬울 정도로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담당자분이 사용하고 계시는 마이크는 거의 100만 원대 수준의 마이크인데요. 이 보이스 캐쳐 가격을 들으시고 허탈하게 웃으실 정도로 음성 녹음이 굉장히 잘 된 편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아마추어 가수를 섭외를 해서 그 옆에 스튜디오에서 보컬 그 퀄리티, 사운드 레코딩 퀄리티도 테스트를 해 보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잘 안 돼서 좀 아쉽고요. 일단 제가 테스트해 본 거는 팟캐스트 혹은 OBS 스튜디오로 교육용 콘텐츠라 뭐 이런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사운드를 별도로 후시 녹음을 하기 위한 스튜디오 마이크로 꽤 적합한 뭐 전혀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수준의 마이크 성능을 보여주었다는 점, 그 부분을 이야기하시고요. 다음은 노이즈 캔슬링 레코딩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됐고, 보이스 캐쳐 노말입니다. 저 소음 해주세요. 네, 지금 야외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주변 소음 상태입니다. 지금 주변 소음이 나고 있는 상태에서 보이스 캐쳐 노말 모드에서 음성 들어가고 있고요. 아마 이게 정상적으로 녹음이 된다면 제 목소리하고 주변 소음이 마치 야외에서 떠드는 게 들어가는 식으로 될 거고요. 이번에는 노이즈 캔슬링 모드로 전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이즈 캔슬링 모드로 지금 전환한 상태고요. 노이즈 캔슬링 모드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면은 소음은 좀 줄어들고 제 목소리만 강조해서 들어가겠죠.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OBS 연결해 놓은 상태고요. 지금 노이즈 캔슬링 모드에서 제가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 번 더 터치해서 음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 모드 돌아왔고요. 2초간 길게 누르면 노멀 모드로 돌아왔습니다. 이 향후 결과는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할게요. 앞서 들어보신 것처럼 보이스 캐쳐 노이즈 캔슬링 모드는 라발리의 마이크와는 다릅니다. 소리 음파를 수집하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노이즈가 상대적으로 많이 유입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 모드를 실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들고 있거나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은 그 소리가 함께 유입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음은 걸러지지만 음성은 들어올 수가 있어요. 혹은 바로 정면에서 강한 소음이 발생하면 그 부분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보이스 캐쳐의 노이즈 캔슬링 모드는 생활 소음, 예를 들어 녹음하고 있는 방에 선풍기가 돌아간다거나 아니면 무슨 뭐 걸어 다니는 소리, 이러한 그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리를 어느 정도 주변 음을 제거해 주는 정도지, 완벽하게 노이즈 캔슬링, 그러니까 뭐 헤드폰이라든가 아니면 목에 차는 그런 라발리의 마이크 수준에는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라발리의 마이크와 다르게 컨덴서 마이크로 녹음했을 때 사운드 편집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수준의 사운드를 얻을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보이스 캐쳐 노이즈 캔슬링 모드로 녹음을 했을 때 파이널 컷 프로에서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낀 부분은 플러그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원본 음질을 보장하면서도 깨끗한 음을 수음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이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홈 레코딩 하면서 조명 색상을 즐기는 분들에게는 3가지의 순환 패턴 그리고 6개의 컬러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을 켜놓은 상태에서 홈 레코딩을 즐기는 분들에게는 괜찮은 옵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이크를 통해서 홈 레코딩을 하는 과정에서 모니터링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보이스 캐쳐 마이크 후면부에는 3.5mm 오디오 출력 단자가 있기 때문에 이 단자에 3.5mm 규격을 가진 헤드폰 혹은 이어폰 플러그를 연결을 해서 레코딩을 하면서 말하고 있는 화자의 음성이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좀 별도의 볼륨 조절을 제어할 수 없다는 부분이 아쉽긴 하지만 다이렉트하게 감상할 수 있다는 부분은 장점입니다. 이번에는 보이스 캐쳐 마이크의 스탠드를 제거하고 마이크 암에 연결했습니다. 아무래도 콘덴서 마이크는 주파수와 진동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크 암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편이 더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 암에 보이스 캐쳐 마이크를 연결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ASMR 레코딩을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수음이 되는지 표준, 그 다음에 노이즈 캔슬링 모드에서의 2가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SMR 홈 레코딩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해 봤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모드를 사용을 하니까 아무래도 이 음식의 이러한 소리들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감쇄가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ASMR 홈 레코딩 용도로 보이스 캐쳐를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주변 소음이 어느 정도 배제된, 그러니까 정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이스 캐쳐 USB 콘덴서 마이크 리뷰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콘덴서 마이크 하면 민감하고 예민하지만 굉장히 양질의 레코딩이 가능한 그러한 마이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단일 지향성 제품이긴 하지만 꽤 어레인지가 넓은 마이크였습니다. 물론 여기서 뭐 팬텀 파워를 사용하면서 XLR 케이블까지 연결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그 스튜디오 프로페셔널급에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유튜브 영상 제작을 할 때 후시 녹음용을 한다든가 혹은 팟캐스트,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런 공간에서 후시 녹음용 혹은 뭐 라이브 방송용으로 사용하기에는 크게 부족함이 없는 마이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그 이상의 비용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합리적인 수준에서 그 가격대 이상의 홈 레코딩을 원한다면 보이스 캐쳐 USB 마이크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데니얼이었고요. 무더운 여름 건강 해치지 않고 슬기롭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영상까지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 때까지 항상 즐겁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